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7월 31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한미 통상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싱글벙글합니다. 아주 대단히 만족한 큰 성과를 얻었다는 듯이 미국 국민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이재명도 뭐 만족은 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본인이 이가 흔들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죠. 자, 핵심,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췄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3,5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 거기다가 또 하나, LNG를 비롯해서 천연 에너지 구매를 1억 달러치. 워낙 숫자가 크니까 제가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게 3,500억 달러. 그리고 LNG를 비롯해서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 1,0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하고, 관세는 그 15%로 낮췄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거.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 협상이 이 패키지 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하나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협상을 한다. 뭐냐 하면은 이 관세 협상하고 투자 협상하고 또 하나 플러스 안보 문제. 특히 주한미군 그 주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같이 패키지로 돼야 된다고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빠졌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일본하고 협상을 할 때도 처음에는 안보 문제,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다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부분은 빼고 이 관세하고 투자 부분만 합의를 했었죠. 일본하고도.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 안보 문제는 빠졌습니다. 방위비 그 분담금 문제.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마지막까지 이것을 패키지로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면서 뭘 정했느냐 하면은 2주 내에, 그러니까 한 8월 중순까지 이재명이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와 이 회담을 하면서 그때 오늘 그 타결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서로 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때 바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새로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1차 협상이 끝난 상황인데 사실상 2차 협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2차 협상은 특히 우리 안보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무려 그 100억 달러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전에 바이든 때 이 서로 한미 간에 약정했던 것보다 무려 9배가 많은 100억 달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와 맞물려서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안보 현안이 있는데, 이재명을 워싱턴으로 오라고 한 것이 일종의 이번 협상을 마무리 짓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워싱턴에서 바로 이 청구서를 내밀기 위한, 안보 문제 청구서 100억 달러를 내밀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과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이재명의 뭐 실력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트럼프에게 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새로운 오늘 뭐 통상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은 새로운 내관 시한폭탄이 하나 또 남은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 패키지 딜을 시도해서 좀 협상력을 확보를 하고, 우리는 안보 동맹국이니까 좀 관세도 좀 낮추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은 트럼프가 이것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협상 타결에서 국방비,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방비 정액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9배 올리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비 자체를 정액을 해라. 그래야지 미군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 문제도 다 같이 돼 있는데 이 안보 분야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이 결과적으로 패키지 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패키지 딜을 요구를 했지만은, 그래서 그 대신
2주 내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던져서 이제 트럼프발 안보 청구서가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실상 시작이다. 또 다른 시작이다. 지금 뭐 협상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1차 협상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지금부터 또 다른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무역 그리고 통상, 안보, 이 동맹관계 이것을 전부 다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총론적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총론적 협의에서 안보와 동맹 문제가 빠져버렸습니다. 무역하고 통상, 그리고 이제 투자는 이제 통상 안에 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만 하고, 그러니까는 경제 통상과 안보, 동맹이 따로따로 지금 분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트럼프도 한 4월 달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 한국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 보호 비용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뒤에 이 무역하고 관세와 관련 없는 사안도 같이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패키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그때 원스톱 쇼핑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저 협상 전략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따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번에 같이 다 패키지로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이 트럼프에 의해서 거부가 됐고, 트럼프는 그 대신 이재명을 워싱턴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워싱턴으로 소환했다 이렇게까지는 표현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어쨌든 그 한미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그러면 2주 내로 하자고 통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보 의제 이거는 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가지고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이재명이 만나서 거기서 또 다시 담판을 지어야 하는, 그래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할 때 아마 안보 문제도 같이 이제 집어넣을 거다. 자, 이재명이 그런 걸 지금 알고 있을까요? 그런 트럼프의 전략을 다 지금 꿰뚫고 있을까요? 왜 이게 안보 동맹 문제가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도 사실상 좀 의문입니다. 지금 용산에서도 일단은 아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거라고는 뭐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오늘 딜은 통상 분야 중심이고 안보 등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에게 공이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재명이 이것을 소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과 자질이 될지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주한 미군 자체를 어떤 북한에 대한 북한 핵 억제, 북한 도발 방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중국을 견제하는 축으로 좀 역할을 변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의 국방비도 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려라. 그래서 한국도 역할을 해야 된다. 중국과 대치를 하는데. 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뭐 양안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는 중국과 대만 사이 해협의 그 양안 문제에 대해서 뭐 이재명은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한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타임즈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자가 물으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그때 대답을 생각해 보겠다. 정말 수준 낮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그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서로 인식의 차이, 완전히 다른 인식의 차이가 있죠. 트럼프와 이재명이. 그런데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국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문제도 지금 걱정처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트럼프가 2주 안에 이재명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양자 회담을 하자, 그때 구체적인 걸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마치 이 선물을 주는 것처럼, 본인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2주 후에 와라, 와도 된다, 내가 만나주겠다, 이런 그 모습이 보이죠. 거기다가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자, 이제 2개월 만에 선거 끝난 지 2개월 됐는데 2개월 만에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 이렇게 우리 뜻대로 잘 따라주면은, 뜻대로 따라주면은 이재명 정권을 인정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지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현지에서도 그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재명 선거 승리에 대해서 축하를 유보를 하고 이재명 정권을 공식 인정하는 데 대해서 유보를 했다가 일종의 협상에서 유리한 것을 많이 얻어가고, 그리고 또 더 얻어갈 것을 여지를 남겼죠. 정상회담 때 안보 동맹 문제를 그쪽으로 넘겼으니까는. 그런 성과를 취하고 나서 이재명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도 고도의 어떤 협상 전략에서 나온 것인데, 과연 이재명이 이것을 수용을 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주도권이 완전히 트럼프에게 가 있죠. 트럼프가 2주 이내로 워싱턴으로 오라 해서 지금 외교장관들끼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2주 이내면 8.15입니다. 8.15인데 미국을 그냥 그 1박 2일로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왕복 비행기만 30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8.15에 광복절에 바로 무슨 국민 임명식인가 그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마치 팬 미팅을 하듯이 그런 계획을 10,000명을 초대를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짜놓고 있죠. 광화문에서 연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점에 트럼프가 오라고 하면은 이재명이 상당히 또 난감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8.15 광복절 80주년을 마치 자기 행사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딱 트럼프가 오라, 나 그때밖에 시간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이 또 난감한 지경에 처하는 상황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취임 이후에.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